안녕하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좀 차질이 생겼네요. 권 7권 진도를 빨리 하려고 했는데, 빨리 해서 맞추려고 그랬는데, 좀 부족하면, 시간이 부족하면, 오후에 주역 시간을 하더라도, 주역 시간에 조금 할애하더라도, 그 7권은 마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남아있는 장수가 상당히 많은데 26장 할 차례죠? 25장. 25장. 진도를 말씀드리면 124쪽 25장부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를 성독을 해야 되는데 성독 생략하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25장 자활 성인을 오 부득이 견지 얻은 득견 군자자면 사가은이라. 그 다음에 같은 장에 자활 선인을 오 부득이 견지의 얻은 득견 유항자면 사가은이라. 그 다음에 무의위유하며 허위위영하며 야기위태면 난호 유항의니라. 세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자 선생님의 성인관, 군자관, 그 다음에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착한 사람 다음으로 칠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아래 훌륭한 사람을 유항자라고 했는데, 유항자의 조건은 어떤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인과 군자, 그리고 선인, 착한 사람, 선인과 유항자. 이제 그 인격의 급수를 따지자면 그런 네 급수를 말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유항자, 최아래의 급수인 인격 급수라고 볼 수 있는 유항자의 조건, 이런 정도를 적어도 인간이 갖추고 있어야 사람이라, 인격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자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 성인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성인 성자는 귀이변에 입구자를 써서 성인이 귀로 천도 하늘의 소리를 듣고 또 진리를 깨달아 듣고 입으로 말씀을 하신. 근데 그 진리는 북방임일수, 천간으로 따지면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라서 임계가 일육수거든요. 진리는 물에다 비유를 하면, 그래서 임을 일이라고 일수로 해서 이건 그런 그 진리 말씀입니다. 임계는 일과 육이에요. 하나는 육수고 하나는 일수예요. 갑을 38목, 이건 계제가 되면 그건 언제
이제 배우 공부하기로 하고 갑을 38목, 병정 27화, 무기 50토, 경신 49금, 그 다음에 임계 16수예요. 그래서 수로부터 시작을 해요. 모든 생명은 수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6수가 으뜸이에요.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온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7화.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이 처음 나오는 나무, 초목, 그래서 38목. 그 다음에 그 목을 다스리는 걸로 이제 금이, 그 다음에 사구금이에요. 근데 그 순서가 시간적인 순서는 임일 개수, 임계가 16수가 앞서지만, 그 다음에는 27화인데, 실제 공간에 드러나는 것은 봄 기운이기 때문에 38목이 그 다음에 숫자로 천간 차례로는 갑을목이 먼저예요. 그래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걸로 따져서는 봄에 풀이 나고 잎이 피고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처음 생겨나는 시간으로 따져서 38목일 천간으로는 갑을부터 시작하잖아요. 갑을. 그런데 그러한 논리로 되어 있는 건 그 일육수인 진리의 근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인성자 밑에 귀 입구 밑에 쓰여진 북방임자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글자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원이 되는 임수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서 신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에게 입으로 전달해서 가르쳐주는 분이 바로 성인이다. 진리를 깨달아 전한 분이 성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인 성자는. 그렇게 해서 귀변의 입구 그리고 북방임 이걸 쓴 글자다. 성인은 그러니까 최고의 인격자요. 아무나 성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성인은 주역에서는 15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도통의 연원으로 이렇게 따져서는 주자가 복희신롱 황제 요순 무탕 문무 주공 공자 이렇게 도통연원을 따졌는데 도통연원에 있는 그분들이 다 성인이냐 저 성인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15성인이 아니고 거기 12성인밖에 안 나와요. 11성인밖에 안 나오고. 근데 주역에 왜 15냐면 그건 하도의 중심이 15이기 때문에 15가 핵심이에요. 그것이 역사 속에서 시간에 의해서 풀려나가는 거예요. 10에서 15, 그러니까 15가 1에서 5, 그 다음에 10. 그래서 15가 중심수인데 그 15의 씨의 핵심이 역사의 현실 속에 나타난 것이 바로 15성인으로 나타났다. 선천의 15성인을 이제 지금 얘기하는 주자가 얘기하는 도통이 아니고 여기는 15성통으로 얘기를 하는데 복희신롱 황제 이거 전에 유소 수인 정착문화를 열어주신 유소 씨도 성인으로 이제 해서 유소 씨, 그 다음에
우리 화식 문화를 정착도 역시 화식을 통해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화식 문화를 열어준 수인시. 그래서 유소, 수인. 그 다음에 이제 은나라에는 기자가 성인의 반열에 충분히 서 있는 거죠. 그래서 탕왕 다음에 주문왕, 무왕, 주공 이렇게 했던 것이 종래했던 것인데 기자를 거기다 넘으로 해서 13분이 추가가 되어서 유소, 수인, 복희, 신롱, 황제, 요, 순, 우, 탕, 그 다음에 기자, 문왕, 무왕, 주공, 공자, 그 다음에 후세 서인으로서의 한 분. 그래서 15성인이 그 이제 정역이라고 하는 책에서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 성인, 그러니까 공자께서도 스스로 성인이다라고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학불령 교불권,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배우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다만 나는 그걸 하고 있다. 그 이제 그러한 말씀을 논어에도 나옵니다만은 맹자가 또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자공에게 얘기한 내용. 학불령은 지하오, 교불권은 인야니 인은 알파고 지는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 다시 말하면 시종이다 이렇게죠. 우리가 한자로 말하면 시종. 시와 종을 다 갖췄으니 부자는 공자님은 성인이십니다. 선생님은 성인이십니다. 이렇게 제자가 평가를 한 내용을 맹자가 인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인이라고 하면은 공자도 스스로 나는 성인이다라고 한 적은 없지만 후세에 이제 성인으로 받들고 그 15성인을 말씀해 놓은 것도 사실은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건 이제 주역에 나옵니다만은 거기서 유소, 수인 두 사람 빼고 나머지 13성인만 말씀을 했어요. 이제 그러한 사연이 있습니다만은 성인을 내가 부득이견 만나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득이라는 것은 얻어 배울 수가 없다면, 견지 볼 수 없다면, 그러니까 목적어가 성인이에요. 성인을 먼저 얘기하면 성인을 내가 부득이견지 볼 수 없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부득이해서 볼 수가 없다면 득견 군자자면 사가의이다. 그 대신에 군자를 만나면 이것은 옳은 일이다. 가한 일이다. 그러니까 성인을 못 만날 바에는 군자라도 만나면 그게 나의 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군자도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것이다. 어렵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어려운 사가의는 이사자예요. 이사자. 이것은 좋은 일이다. 성인을 내가 만나뵐 수가 없다면 부득이견지. 어조사 의자는 단정 어미에 쓰는 어미니까 해김을 안 해도 되죠. 성인을 내가 얻어 볼 수 없다면 득견 군자자 하면 그 대신에 군자를 만나면은 이것이 다행일 것이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이제 선인 착한 사람. 이제 군자 다음으로 그냥 사람이 착한 사람. 공자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선인을 착한 사람을 내가 만나볼 수가 없다면 똑같은 문법입니다. 만나볼 수가 없다면 두둑이 견지의 얻은 득견 누구냐? 득견 유황자를 만나면 되겠다. 그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유황자는 뭐냐? 이스루자에다가 떳떳상 항상항.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변절하고 그러는 거는 유황하지가 않은 거죠. 항상 때 늘 그런 거예요. 늘 그런 사람. 보면 늘 그런 사람. 언제 봐도 진심이고 언제 봐도 변화가 없는, 마음이 변화가 없는, 근데 나쁜 마음을 가지고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좋은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이 변화가 없는 항상 그러한 사람. 그게 이제 유황자예요. 항자는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어디 나와 있냐면, 항에 대한 설명을 한 데가 어디냐면, 맹자에 보면, 항상자를 썼어요. 항산자와 항심자. 그러니까 여기서 유황이라고 할 때는 항심을 말하는 거죠. 늘 마음에 변화가 없이 착한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을 유황자라고 말합니다. 항상 늘 그래서 늘 그러니. 근데 일설에 의하면 늙은이라는 말이 늘 그러니라, 그런 사람 이런 뜻이라는 속설이 있어요. 늙은이. 늘 그러니 언제 봐도 늘 허리 끄부정하고 늘 말하자면 얼굴이 주름이 있고 늙어가는 거죠. 사실은 늙어가는데 언제 봐도 그렇게 늘 그러는 사람, 그걸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늘 그러한 사람, 변화 없이 이랬다 저랬다 변심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유항자라고 하는데 마음심자를 거기다 하나 넣어주시면 유항심자. 마음이 늘 그렇게 변화 없이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선인을 못 만나면 대신에 항상자, 유항자라도 만나면 좋겠다. 그러면 유항자의 조건은 어떤 거냐? 위유하며 없어도 없음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하고, 하위자, 이스류자. 이게 망자는 없을 무자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어에 망할 망자는 무자로 읽으라. 없을 무자다. 없을 무자가 그 당시 말하자면 정착되기 전일 거예요. 망할 망자. 이게 망자도 되지만 무자도 된다. 없을 무. 이 무자랑 같이. 요것이 유행되기 전에 망해서 없어지는 거니까 망할 망자와 무자를 근데 발음은 다르고 그래서 같은 글자를 가지고 음과 뜻을 다르게 썼다. 그러니까 없으면서 이게 말이 있잖아. 뭐뭐 하면서
없으면서 있는 듯이 할 수 있으며 허위위영하며 비어있으면서도 빌허자죠. 비었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허라는 말을 쓰는데 그 찰령자가 바로 위영의 찰령자입니다. 묻다는 없다는 거의 반대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무, 영허, 그 다음에 태약, 이거 다 반대말입니다. 서로 반대말. 없어도 있는 듯이 여유롭고 마음이 여유로운 거예요. 뭐 이렇게 없으면서 있는 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없으면서도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과 같고 허위위영하며 뭐 재물 예를 들면 재물이 비어 있어도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듯이 마음이 풍족하고 마음의 부자 이런 그러할 수 있으며 약이위태 약은 이렇게 전략하다 쥐다 오물이다 이런 약재 오물이를 약할 약 오물일 약자예요. 긴장할 때도 이제 약자로 이게 말하는 긴축하다 이런 얘기예요. 약속할 때도 이 약자를 쓰죠. 약속. 그러니까 이게 긴축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긴장할 상황에도 이런 얘기예요. 위태 태자는 이게 태연할 클태 태연하다. 조급하고 불안할 때도 그러한 때 처했어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자. 그러면 난호 유항 그 유항한 요거는 제가 반대로 해석을 했네요. 없으면서 있는 채하고 비어 있으면서도 찬 채하고 그 다음에 전략하고 좀 긴축해야 될 때에도 그러면서도 그런 때에도 뭐 태연한 척 하는 것 그것이 그러하면 항심을 가진 유항자가 되기가 어려우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는 거죠. 없으면서도 있는 것을 행하고 비어 있으면서도 차 있는 것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아는 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세를 부리는 거죠. 속이 비어 있으면서 허세를 비어 있으면서도 차 있는 척하고 가난하면서도 또 이렇게 부유한 척하고 이렇게 하는 그다음에 아주 그 긴박한 어떤 상황에서도 태연한 척하면 난호 나는 어려울 난자죠. 어려우니라 뭐에 유항자가 되기에는 호자는 이게 이제 전치사로서 여기서는 전치사보다도 이게 도치를 한 거예요. 도치 유항 나는이니라 이렇게 돼야 될 표현 유항자가 되기에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는 이러한 말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 내놓은 거예요. 어려울 난자를 도치를 한 거죠. 거꾸로 어렵다 유항하기가 그러한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를 한, 그 도치한 데에 호자를 넣어서 그것을 확실하게 도치를 한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난호, 어렵다. 유황자가 되기에는 어려우니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을 내가 만날 수가 없으면은 대신에 군자를 만날 수 있으면 되겠고, 착한 사람을 내가 못 만난다면 그 대신에 유황심자, 항심을 가진 늘 그렇게 변화없는 그러한 도덕심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될 것이라. 그러면 그 유황자는 어떤 사람이 유황자가 될 수 있느냐면 어려우냐면 없으면서 있는 채하고 비어 있으면서도 차 있는 것처럼 하고 약하면서도 태연할, 기녀하면서도 태연한 척하고 하면 이것은 유황심자가 되기에는 어려우니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반대로 해서 그러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장에 요건 공자께서 생활하시면서 하신 하나의 그 경우를 제자들이 이렇게, 그 공자도 낚시질을 했던가 봐요. 낚시를 하되 강은 이게 별이강자인데요. 그물강자입니다. 그물강자. 별이도 이제 그물에 쓰는 줄인데, 이게 불강이라고 하는 말은 말하자면 작은 고기도 촘촘하게 해서 작은 고기도 다 걸리고 고기를 몰아잡는 그러한 하나의 그물인 거죠. 낚시를 하면은 고기를 한두 마리씩 잡는 거 아니에요. 씨를 말리는 작업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물로 잡으면 일망타진하는 그 그물망자도 쓰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그물강자는, 여기서 강은 큰 줄로서 그 그물 코드를 이렇게 이은 그러한 그물을 말하는 것이고, 흐름을 막아서 전류 흐름을 끊어가지고 고기 잡을 어자예요. 이거는 고기 어자, 물고기 어자는 그냥 이제 물고기를 그리는 글자인데요. 여기다가 함수를 하면 업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써야 돼요. 고기 잡는다는 의미가 돼요. 물숫자를 넣으면. 그래서 오른쪽에는 고기 어자고, 하나만 쓰면 고기 어자고, 물숫자를 하면 업이라고 하는 고기 잡는 일, 고기잡이, 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기잡이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흐름이 끊기는 데에서 고기 잡는,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씨를 말리는, 그 씨가 말린다고 해서 뭐 마르지는 않아요. 물고기가 또 생기지만, 근데 지금 농약 때문에 물고기 거의 없어졌잖아요. 양어장에서나 길르고. 그런데 이제 이 정신은 무슨 말씀이냐면, 낚시질은 하시되 일망타진해가지고 씨를 말리는 그런 싹쓸이하는 물고기를 잡는 일은 하지 않으셨으며, 그 다음에 주살이라고도 하고 주살하고 작살하고 같은 건가요?
여기는 두 살 익자로 되어 있는데 저는 알기로는 작살을 하고 작살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살질을 하되, 그러니까 작살로 잡되 불석숙. 석자는 이게 이제 쏠 석자인데요. 미칠 석자라고도 해요. 미친다. 거기에 미친다. 그러면 잠자는 고기, 이런 얘기예요. 잠자는 고기를 작살질하되 잠자는 데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잠자는 밤중까지 또는 고기가 자는 시간까지의 고기를 잡지를 않는다. 주사를 놓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먹기 위해서 부득이 고기를 잡되 씨를 말리거나 또는 잠자고 쉬고 있는 고기를 잡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꼭 물고기만은 아니고 새 같은 걸 말하고 새도 말하고,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그 고기를 습격해 가지고 그걸 잡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공자의 말하자면 착한 인에 대한 인의 그런 자세를 설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공자께서 무슨 낚시질을 즐겨서 했다는 뜻도 아니고, 또는 주살질을 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 업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한 하나의 주장을 하신고, 또 실제 그러한 경우를 하더라도 낚시질을 하고 이제 그물로 다 싹쓸이 잡지는 않았고, 또 저 새를 잡아도 새가 잠자리에 들어있는 것을 해서 말하자면 자는 짐승을 죽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떠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마음의 입장, 그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7장으로 가서 27장으로서 대유 부지작지 무시야로라 다문하야 택기 선자이 종지하며 다견이 지지 차야니라. 그럼 여기는 내용을 우선 생각해보는 것은 지식에 있어서의 우선적인 지식과 다음의 지식. 지식의 첫째 지식, 그 다음에 다음 두 번째 지식에 대한 지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 말씀하시기를 대개겠자 유부지작지자 부지작, 그 이치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부지는 알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치를 알지 못하고, 작지는 뭐예요? 함부로 행동하고 또는 작업하고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치를 알지 못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작지라고 하는. 그 갈지자는 이제 어떠한 일에 대한 일을 대명사 또는 조동사로서는 말하자면 부정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사를 명사로 쓰는
그런 것을 부정사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to를 붙여가지고 to 부정사가 되는 거예요. to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여서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명사가 되는데, 요 작지가 갈지자가 붙으면 이게 동명사로서 동사인데 동사에서 명사적으로 쓰는 그러한 품사의 변화가 오는 거죠. 대개 이치를 알지 못함이 있으면서 함부로 일을 추진하는 자이겠는가? 그러니까 공자 자신에 대한 오해들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나?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대개 내가 이치를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움직이는 자인가? 무시야루라. 나는 이러한 사람이 아니다. 무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시자 한자는 사람인 자가 붙어 있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갖는 거죠. 이것이라는 대명사, 이런 사람이라는 대명사가 되는 거죠. 나는 그런 것이 뭐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뭐 무방하요. 나는 그러한 일이 없다. 이러한 일이 없도다. 다문하야. 그러니까 이치를 많이 물어봐서 많이 묻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다문은 듣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 지식에 대한 또는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이치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치라고 하는 것은 뭐 둘째치고 하여튼 여러 의견을 들어서 택기선자 그 착한 것을 동사가 앞에 있으니까요. 목적어가 그 착한 것을 놈자자는 것이라고 하면 되겠죠. 또는 착한 사람이라 해도 되겠고 그 착한 사람을 가려서 착한 일을 가려서 그 일에 쫓는다. 또는 그 사람을 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착한 쪽을 택하여 그것을 쫓으며 듣기를 많이 해서 골고루 여러 그러니까 편견을 버리고 보편적 이치에 맞고 좋은 일을 훌륭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듣는다 이런 얘기죠. 그냥 알지 못하고 그냥 함부로 망동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그렇지는 않다. 많이 들어서 그 착한 자, 옳은 자를 택하여 그를 따르며 다견이 지지 그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다견이 많이 보고 기록하여 알아서 이게 알식자인데 기록할 지자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위에 보면 그러게 위에 글자에 기록할 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자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것을 기억하고 또 간직한다는 뜻이 있는 거죠.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공자께서 말씀하신 앞에는 다문이라고 했죠. 들을 문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 규제는 다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그것을 중요시했던 것 같아요. 보는 것은
직접 보는 거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확실을 가릴 수가 있는데, 보지 않은 것은 많이 들어야 된다. 이 사람하고 저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듣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선한 것, 그 선한 것을 택하여 그것을 따르며 그 다음으로는 박연히 지지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그것이 아는 것의 순서가 그렇게 해야 맞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는 것의 차례가 박연히 다문이 택기 선자 그것이 바로 알매 올바르게 아는 첫째 지식의 첫째 번이고, 많이 들어서 알아라 이런 얘기. 그 다음에가 많이 보고 그것을 기록하라. 듣는 것이 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왜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공자께서는 말하자면 학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학불념 교불권을 하셨는데, 교학이 사실은 공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거든요. 가르침은 보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서 성인의 말씀이 기록을 통해서 듣는 거니까 그게 듣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 역사적인 사건도 듣고 또 기록을 통해서 옛 것을 듣는 거죠. 그러한 요즘 말이 많은 팩트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듣는 것은 이게 사실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서 아는 것, 그게 배우는 것인데, 배우는 것을 열심히 배우려면 말하자면 담문해야 된다 이거죠. 많이 듣고 그 중에서 올바른 것, 착한 것을 택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본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는 것이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보는 거니까 많이 안 해도 되는 거죠. 보기만 해도 보는 현장을 쉽게 알으니까. 근데 듣는 것은 잘못 들을 수가 있고 편견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많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하고 그것을 택해서 지식을 이루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은 듣는 것에서 시작되고, 학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 다음에 28장에 호향은 이게 서로 호자입니다. 이건 상호간 할 때 호자예요. 아니 이게 호자가 아니에요. 지명 이름이잖아요. 지명인데 음이 뭐 어떤가요? 서로 호자 맞죠? 서로 호자. 거기 가운데 점이 있으면 긍자가 되고요. 점이 없으니까 서로 호자 맞습니다. 호향 서로 호자입니다. 호자는. 그리고 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골이란 뜻, 동네라는 뜻도. 그래서 이 호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이름, 마을의 이름, 고을의 이름이에요. 지금은 어딘지를 말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옛날 지명이 그대로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호향은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착하지 않은 데에 익숙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난여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불어 함께 말하기가 어려우니 이런 얘기. 호양 사람들은 그 대체적인 그 흐름이 남을 속이고 착한 체 않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주석에 보면 그래요. 호양은 향의 이름인데 주석을 한번 보세요. 호양은 향, 고을 이름인데 그 사람들은 거기 사람들은 습어 거기에 습관되어 있다. 익숙해 있다. 익힐 습자니까 익숙해져 있다. 어디에 전치사 뭐뭐에 불선한 데에 착하지 않은 데 옳지 않은 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이었. 그래서 호양 사람들과는 또는 호양 사람은 말을 더불어 그 사람들과 더불어 말하다. 여언 더불어 말하다. 함께 더불어 말하다. 함께 말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니 일이니는 어려울 것이니 동자 견컨을 여기 견이라고 하고 여기는 보일 현자라고 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호양 사람 중에 누가 그 동자가 뵙기를 청하거늘 이런 얘기. 여기 28장은 그 다음 문장까지 이어지는데 앞뒤가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요거는 착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달려 있는 문장입니다. 거기 그 다음 문장에 작은 주석 동그라미를 보시면 의차장이라고 그랬어요. 의차장. 이 장은 28장 요 부분은 의심스럽다. 어떤 의심이냐면 유착간 착오로서 그 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게 어긋나서 그 간은 대쪽간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나무에다가 옷으로 대나무를 찍어가지고 대나무에 옷을 찍어서 글씨를 썼어요. 그래서 한 쪽에 요만한 쪽에다가 한 문장씩 글을 써서 책이 나오기 전에 종이가 나오기 전에 비단으로 쓰기 전에 문자가 먼저 있어서 문자를 기록하기를 거기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책이라는 글자가 그 대쪽을 이어놓은 것을 이어서 그린 것을 책이라고 한다. 우리가 책이라는 글자가 우리 요즘 뭐 한자를 안 배우니까 모르지만 책이라는 책자가 이게 책자죠. 책자요. 우리가 이러한 책은 지금 종이로 실로 꿰매서 이렇게 해서 하지만 옛날에는 대나무를 이렇게 구멍을 여기 뚫어서 비슷한가요? 이렇게. 예. 잘 그리셨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자활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써서 이걸 가죽끈으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두루마리를 한 거예요. 두루마리. 그게 책이에요. 그래서 그 옷 진으로 썼기 때문에 글자가 이제 획이 또 이제 덜 묻었던 것은 이제 세월이 가면 이제 뺏겨지고 어쩌고 하면 글자가 또 비슷한 글자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옛날 것을 다 교정을 보고 그랬어요. 그 이제 그 한 글자가. 그래서 글자가 생긴 다음에는 이 죽간이라고 그래요. 대나무 죽자에다가 지금 이 간자를 쓰는 거예요. 대쪽 간자예요. 대쪽이라는 얘기예요. 대쪽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치하 말하자면 유물들로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후대는 비단에다가 이제 글씨를 써서 이제 두루마리를 해서 그것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옛날 거 전해오던 거하고 거기서 나온 출토품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어느 글자가 맞고 어느 글자가 틀리고 이런 것들 이제 연구하는 그 교감학이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교감학. 중국의 그런 그 역사적으로 교감학이 한 나라 때 또 특히 이제 많이 정리가 되어서 그때 정리되어졌기 때문에 글자도 정리하고 그 문장도 많이 밝혀냈기 때문에 한문이라고 그래요. 한문자, 한문 또는 한문장, 한문문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문장이란 뜻도 한문이고 글자도 이제 한자라고도 하는데 이제 문자가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간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착간이라고 하는 얘기는 착오가 이게 끊어졌다 이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사자성어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요거 실사자는 사실은 뒤에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어요? 위편삼절이다. 위편삼절. 여기 이 두루마리의 가죽끈이 막 이렇게 자꾸 이제 열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그 구멍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닫아서 3번을 끊어졌다. 이게 가죽 있잖아요. 가죽끈이 3번 끊어졌다. 공부를 많이 한 거죠. 이게 공부를 많이 한 거죠. 예,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 공자께서 주역을 공부하신 그 전설석으로 위편삼절이다 이렇게. 3번이 끊어질 정도로 3번 끊어질 정도로 오래 공부 여러 번을 보셨다. 수천 번, 수만 번을 봤어야 이게 끊어지잖아요. 가죽끈이 끊어질 정도면은 이게 보통 많이 보신 게 아니다 이렇게.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셨다. 이러한 전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자성어 위편삼절이라는 말입니다. 그 착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끊어져 가지고 말하자면 앞뒤가 바뀌어 가지고 다른 데 있어야 될 문장이 여기에 끼어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본 건데요.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이 그게 잘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내용이 잘 안 맞아서 그런데 그것도 얘기를 시작하면 또 한참 걸리니까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네. 너무 또 이렇게 하면은 뭐 열공하다 보면은
도리어 실천하실 수 있으니까 능률이 안 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씩.